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주간신문에 실려있는 일면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입니다.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하자 야당에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전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노영민 주재회의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2019년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송 결정이 이뤄지는 11월 5일 전날인 11월 4일 날 지금 주재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강제 북송이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노노 갈등, 대우조선, 연대파업과 개인 만락,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 총파업에 어제 들어갔죠. 이에 맞서서 대우조선 노조, 대우조선 임직원들은 외부에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 원청노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는 그런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른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주가가 10%대 떨어질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10%포인트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 멍들면은 정부가 미워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경제 상황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신문들 주요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상일 시사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공권력 투입은 막자 임금 협상 접점 찾았지만 손배소가 걸림돌이라는 한국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 임금 문제는 많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당초 이 노조가 요구했던 30% 인상은 노조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 인상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원청 업체들도 4.5%까지는 인상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극이 0.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접점이 좁혀진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둘러싼 노사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 카드도 살아있어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쪽에서는 손해배상을 철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청 업체들은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자꾸 이런 식으로 취하해 줄 경우에 앞으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협상이 이제 어제 결국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와서요. 예, 윤영걸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금 협상 문제는 조금 좁혀졌어요. 노조가 대폭 양보한 것 같죠? 네.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청 업체들이 받은 손해, 피해, 그리고 대우조선이 받은 피해, 이 부분이 천문학적인 숫자 7천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자, 이거를 노조가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원청 업체로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강경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한 50여일간 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해액이 여태까지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이 지금 합의점은 자꾸 좁혀가고 있어요. 예. 노조에서 임금 인상도 좀 낮추고 한 5% 내외로 좀 타결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게 7천억 정도 천문학적으로 손해를 회사에 입혔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예. 회사에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해당 경영진들은 배임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7천억을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집행이 된다면 노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한 타협점, 중간점을 좀 찾으면은 해결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노동부 장관이 뭐 가고 어제도 또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공권력 투입도 자꾸 하루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이게 한 50여일간 불법 파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과거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도에 조종사, 관제사 파업하니까 13,000명 중에서 11,000명을 그냥 48시간에 복귀 안 한다고 해고해 버렸어요. 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노조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대처 영국의 대처는 탄광 노조 불법 파업하니까 1년여간 버텨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사 분규지만 따지고 보면은 정부와 민노총의 지금 새 대결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칫해서 정부가 원칙 없이 밀려나면은 앞으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이거 하나도 못하게 되는 꼴이고 또 너무 또 강하게만 나가면은 또 노사 분규가 지금 본물처럼 좀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좀 유연한 대응책 뭐 이게 좀 필요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공권력 투입 시에는 즉각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2차, 3차 파업을 통해 정권 심판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대우조선 하청업체, 하청노조의 파업을 넘어서서 정권 심판 투쟁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사실은 또 이게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손배소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주는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클 텐데 글쎄 정부가 이 중재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에 거제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손배소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노조가 양보해야 됩니까? 사측이 양보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그 그러니까 그 편익하고 그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예. 따져봐서 해야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거를 이대로 가면은 조선업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선업의 어떤 노동 구조에 지금 문제가 있었고 그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 한 7년 전에 예.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왜 손을 놓고 있었냐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닥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원칙만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1위인 조선업 전체를 그 붕괴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까놓고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더 맞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예. 지금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그 원칙을 그냥 깰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칙은 이런 건데 현재 상황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의 속에서 공감대 속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느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또 노노 갈등의 양상도 좀 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옆에 이 사진인데 불법 파업 중단하라 이 피켓을 든 사람들은 바로 대우조선 노조입니다. 그렇죠? 원청업체 노조인데 자,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만 챙기고 자신들은 외면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극적인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노조와 사측 그리고 이제 정부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